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 해방클럽이란 게 나왔잖아요. 뭔가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회사 동료들이 만든 모임이던데요. 근데 혹시 폭소클럽이라는 모임도 들어보셨어요? 지난 2005년 국회에 생긴 친목 모임이었는데 정치인들이 만든 폭소클럽 이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의정활동에 지친 의원들끼리 모여서 뭐 재미난 얘기도 하면서 신나게 웃어보자 뭐 그런 모임 같은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폭소클럽의 폭소는 바로 폭탄주 소탕, 그러니까 폭탄주 문화를 국회에서부터 몰아내보자 라는 취지로 만든 모임이었는데요. 여기 가입한 국회의원과 장관, 차관만 40명이 넘었다고 해요. 이렇게 힘 좀 있는 분들이 모인 모임이라 창립식도 국회에서 거창하게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폭탄주 끊겠다면서 술이 아닌 주스로 건배를 하고, 당시 폭소클럽이라는 이름의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출연 중이었던 개그맨 김영곤 씨까지 참석했거든요. 아무튼 그때 이런 독특한 모임을 만든 분이 바로 이번 정부 외교부 장관이 된 박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는데요. 박진 당시 의원은 폭소클럽 만든 뒤에도 동료 의원들이 폭탄주 마시고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국회 기자회견장에 양주 폭탄주를 만들어 들고 와서 이걸 망치고 박살을 내는 희한한 퍼포먼스까지 보여줬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아니 폭탄주가 뭔 죄야? 폭탄주 먹고 사고 친 사람이 죄지 싶기도 했거든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유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한국의 술 문화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죠. 40년 세월 동안 한국 음주 문화의 주인공처럼 인식되어 온 폭탄주의 세계를 탐험할까 하는데요. 폭탄주 좋으니까 많이들 드셔라 이런 얘기 안 할 거고요. 폭탄주가 대체 언제 어떻게 탄생해서 이렇게까지 유행하게 되는지 폭탄주가 진화한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 PD. 네. 폭탄주 좋아하죠? 듣기만 해도 살짝 수치 올라와요.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말도 못해요. 거리두기 해제돼 회식이 늘어나면서 소주 폭탄주, 즉 소맥을 다시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희석식 소주랑 국내 맥주 판매량이 덩달아 늘었다고 하죠. 뭐 테라에 진로 이즈백을 섞으면 태진하고, 테라에 참이슬 섞은 건 테슬라, 카스와 처음처럼을 섞으면 카스처럼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요즘 MZ세대들 소맥 정말 특이하게 만들더라고요. 소주병을 맥주병으로 이렇게 툭툭 내리쳐서 거품 만들어내는 바로 그거요. 이게 요즘 워낙 유행이라 얼마 전에 별다리 외사친 영상을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도 따라하던데요. 그 전에는 또 젓가락으로 딱 쳐서 거품 만드는 게 한때 대유행을 하기도 했잖아요. 저는 이거 잘 안 되던데. 아무튼 또 맥주 거품을 막고 있다가 분사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폭탄주, 이건 뭐 지금도 많이 만들던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에 나온 영화 부당거래에서 배우 천호진 씨가 이런 방식으로 소맥을 만드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영화 보안관에서도 배우 손예은 씨가 이 방식으로 폭탄주를 여러 잔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폭탄주 만드는 법 제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거품 소맥 방식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요. 이걸 전국적으로 다시 유행시킨 건 포항의 폭탄주 이모님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뭐 오른손 위에 좋지 않아서 왼손으로 만든다고 하시던데요. 어쨌든 이런 걸 보면 폭탄주의 가장 큰 인기 비결은 술자리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는 현란한 퍼포먼스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맛을 떠나서 일단 만들 때부터 흥겹고 재밌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드는 폭탄주, 대체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 나타난 걸까요? 혹시 혼돈주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 마리텔이라는 프로그램에 최태성 역사 선생님이 조선시대 조상들이 먹었던 혼돈주를 소개하셨는데, 이게 막걸리에 소주를 섞은 걸 말하거든요. 이 혼돈주가 1837년에 나온 양주방이란 술 제조법을 적은 책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혼돈주야말로 조선의 폭탄주였고, 이걸 폭탄주의 기원으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소맥, 소폭의 기원을 따지면서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우리가 폭탄주라고 부르는 술은 198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 퍼진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폭탄주의 탄생, 폭탄주의 기원을 놓고 여러 설이 존재하는데 우선 이름부터 폭탄이라서 군인들이 처음 만들었다는 주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1950년대 한국에 머물던 미군들이 철모에다가 조니워커 위스키를 따르고 여기에 맥주를 부어서 마셨는데 그걸 보고 나중에 한국 군 장성들이 따라하게 됐다는 그럴싸한 설명인데요. 폭탄주 역사를 연구해서 폭탄주 책까지 쓰신 이상일 선생님이 취재한 결과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폭탄주를 즐기게 된 건 1980년대 후반이라서 이미 폭탄주가 나오고 한참 뒤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폭탄주의 원조는 그럼 대체 뭐냐? 일단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 최초로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만든 한국화약, 그러니까 지금의 한화그룹에서 1957년 5월 다이너마이트 국산화에 성공한 뒤 자축하는 술자리를 열었는데 이때 맥주에다가 위스키를 마치 폭약 내관처럼 집어넣어 마신 게 최초의 폭탄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1981년 김승현 회장이 취임한 뒤부터는 그룹 행사 때마다 맥주와 위스키를 섞은 걸 다이너마이트 주라고 부르며 돌려 마셨는데 이게 퍼져서 지금의 폭탄주가 됐다는 설이 있는데요. 옛날 한화에서 일했던 분들은 이게 분명히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도 사실 한화 홍보팀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을 알고 있어서 이분한테 예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분명히 팩트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한화 홍보팀에서 사내에 기록이 남아있는지 뒤져봤지만 찾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걸 정설로 주장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설은 증언과 기록이 보다 구체적인데요. 바로 1983년 가을에 있었던 강원 지역 기관장 회의에서 폭탄주가 탄생했다는 설입니다. 당시 춘천지검장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안기부 분실장과 2군단 보안부대장, 강원도 경찰국장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모일 때마다 2군단 사령관이 위스키를 맥주잔에 한가득 따라서 돌리는 통에 참석자들이 너무 힘들어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경찰국장이 위스키에 맥주를 섞어서 먹어보자고 제안을 했고 다들 뭐 좋다고 하면서 아예 화합주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퍼져나가서 폭탄주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증언이 기록으로 아주 많이 남아있어서 지금까지는 이게 가장 신빙성 높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회오리주 다들 아시죠? 냅킨 얹어서 손목 스냅으로 이렇게 잔 속에서 회오리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소맥으로 회오리주 만들지만 원래는 양주 폭탄주 만들 때 쓰던 방식이었거든요. 1990년대 양주로 폭탄주 만들던 시절에 대유행했던 방법인데 흔들고 나서 젖은 냅킨은 딱 던져서 술집 벽에 붙이는 걸로 마무리했잖아요. 저도 그 시절에 이 양주 폭탄 회오리주 정말 많이 만들었고 정말 많이 마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술 다큐멘터리 영화 찍을 때도 폭탄주 고수를 한분 모셔서 회오리주 만드는 걸 직접 촬영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1990년대는 가히 양주 폭탄주의 전성기라고 불러도 될 만큼 갖가지 제조 기법이 선을 보였는데 포항의 폭탄주 이모님이 하시는 그 거품 분사 방식도 사실 1990년대에 이미 나왔고요. 맥주잔에 젓가락 얹어놓고 젓가락 탁 쳐서 떨어뜨리는 방식도 바로 그때 유행을 했어요. 또 이마로 테이블을 쳐서 떨어뜨리는 충성주라든가 종이 같은 거 덮어놓고 이쑤시개로 구멍 딱 뚫어서 거품 치솟게 하는 방식도 있었는데 가장 특이했던 건 수류탄주와 깔때기주였어요. 먼저 수류탄주는 캔맥주에 구멍을 내서 조금 따라낸 다음에 여기에 위스키를 부어서 그대로 원샷을 하는 건데 다 마신 뒤에는 맥주캔을 마치 수류탄 던듯이 던져야 했죠. 그리고 더 기겁할 만한 게 깔때기주였는데 페트병을 잘라서 깔때기를 만든 뒤 이걸로 입에다가 대고 그냥 막 들이붓는 정말 공포스러운 폭탄주였어요. 아무튼 폭탄주 연구자인 이상일 선생님이 2001년에 펴낸 책을 보면요. 무려 80가지나 되는 양주 폭탄주 제조법이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1990년대가 양주 폭탄주의 황금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0년 전인 1990년대에 왜 그렇게 양주 폭탄주가 크게 유행을 했던 걸까요? 제가 앞서서 폭탄주는 1980년대 초반에 처음 등장했다고 했는데요. 근데 그때만 해도 폭탄주는 아무나 먹는 술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당시에도 소주를 넣는 폭탄주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폭탄주라고 하면 양주 폭탄주를 의미했는데 그땐 양주가
정말로 귀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검사들이나 군 장성, 고위 공무원, 기업인들처럼 돈도 좀 있고 힘도 좀 있는 특정 계층에서만 폭탄주를 마셨는데요. 이렇게 일부 집단에서 자기들끼리만 즐기던 폭탄주가 대중한테 알려지는 계기가 한번 생겨요. 바로 1986년에 일어난 국회 국방위 회식 난투극 사건인데요. 이 사건 벌어진 날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수뇌부 장성들이 서울 시내 요정에 모여서 양주로 만든 폭탄주를 마셨는데, 그러다가 집단 패싸움이 나서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장군들한테 실신할 정도로 얻어 터졌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야 중진 의원들이 군인들한테 무지막지하게 얻어맞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어요. 이 난투극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대중들은 그제야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즐겨 마신다는 폭탄주에 큰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 이른바 양주 수입 개방으로 위스키가 쏟아져 들어오자 이때부터 사회 각계각층에서 양주로 만든 폭탄주를 즐겨 마시게 된 건데요. 무엇보다 폭탄주가 삽시간에 퍼진 건 상명하복과 일치 단결을 강조하는 당시 한국 회식 문화와 잘 어울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많아요. 그러니까 참석자들이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똑같은 양의 술을 마시며 단합을 외쳤던 건데요. 잔술로 돌릴 때보다 빨리 취하기 때문에 상사 잔소리 덜 들어서 좋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모두 공평하게 마신다는 나름의 장점도 있어서 그땐 정말 직장인들이 회식만 했다 하면 거의 무조건 폭탄주였어요. 저도 1990년대에 MBC에 입사했는데 거의 매일 폭탄주를 마셨거든요. 또 그때는 뇌관으로 넣는 양주가 좋아야 폭탄도 맛있다면서 조니 워커 블루, 로얄 살루트, 심지어 발렌타인 30년까지 폭탄주로 말아먹었으니까요. 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희한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PD, 술버릇이 있어요, 술버릇. 집에 너무 가고 싶어요. 귀가 본능. 좋은 술버릇이네, 그거는. 술 취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말도 좀 많아지고 행동도 과감해지기 때문에 실언이나 실수를 할 때가 많은데요. 1990년대 양주 폭탄주가 대유행을 하다 보니 폭탄주에 취해 갖가지 사고를 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중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바로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점심에 폭탄주 몇 잔을 마시고 취해서 기자들한테 조폐공사 파업을 검찰이 유도한 거라고 말 그대로 폭탄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하나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이것 때문에 당시에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렸는데, 그때 이 검찰 간부가 폭탄주는 양주가 독해서 맥주를 탄 술이다 라고 말해서 이게 또 한때 유행어처럼 회자되기도 했어요. 양주가 독하니까 맥주 좀 타서 먹자. 예. 아무튼 이런 일이 많다 보니 폭탄주를 몰아내자는 운동도 각계에서 벌어졌는데, 폭탄주 추방 캠페인은 물론이고 검찰에서는 일선 검사들한테 폭탄주 금지령까지 내렸지만 한 번 자리 잡은 문화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또 2000년대 들어서는 양주 폭탄주 대신에 소주 폭탄주, 소맥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는데요. 양주 폭탄주가 소멸하고 소주 폭탄주가 자리를 이어받은 배경을 보면 아무래도 1997년 IMF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좀 저렴한 소폭이 인기를 끌게 된 점도 있고요. 20대 대학생들이 소주 폭탄주를 마치 즐거운 오락처럼 받아들이면서 유행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학 신입생이 환영회 때 폭탄주 먹다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도 종종 벌어졌고, 이 와중에 서울대 학생회에서 폭탄주 제조법을 신입생 자료집에 대놓고 실어서 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나마 최근에는 이런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을 보면 거기서도 맥주와 위스키를 섞어 먹잖아요. 미국에선 이런 걸 보일러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왜 폭탄주를 보일러 메이커, 보일러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추측과 설이 워낙 많아서 정확한 유래는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이런 보일러 메이커를 먹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폭탄주는 이제 완전히 한국의 술 문화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 술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폭탄주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술은 자기 주량에 따라 절제해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폭탄주는 주량을 넘겨서 과음하기 쉽기 때문에 자기 주량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드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뭐 30년 넘게 어지간히 술 많이 마신 사람인데요. 이건 정말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제가 원래 1년에 한 달은 술을 아예 끊고 건강을 좀 챙겨왔거든요. 사실 그래야 술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3주 정도 하이볼 원샷도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엔딩샷 보려고 주라기 월드 보신다는 분도 계셔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저도 사실 나이가 좀 있잖아요. 건강 좀 챙기려고 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대신에 오랜만에 노래 하나 추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술 한 잔 딱 먹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길을 걸을 때 듣는 음악이 하나 있는데 바로 로맨틱 펀치의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라는 노래인데요. 야, 이거 초여름밤에 술 한 잔 걸치고 이 노래 들으면서 거리 걸으면요, 와, 정말 기분 끝내줍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야, 오랜만에 폭탄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못 마시니까 흑기사를 모셨습니다. 자, 주라기 월드 만드는 우리 한 PD를 위해서 제가 폭탄주 만들어서 한번 주겠습니다. 이야, 이게 맥주를 따르고 폭탄주 넣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투하하는데 살짝 옆으로 넣는 게 더 맛있습니다. 우와. 네, 잘 마시겠습니다. 우와. 우와. 맛있어요? 네.